책하고 놀자. 박태근의 새 책과 놀자. 다양한 신간들 중 주목도서를 골라 소개하는 새 책과 놀자. 책 이야기꾼 위스덤하우스 박태근 본부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본부장님께서는 책을 위한 집을 따로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부자 같은 느낌? 네. 또 들긴 실제로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지만 책을 보관하는 곳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종종 그런 질문을 받는데 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으면 신경을 안 쓰게 되나요? 네, 왜냐하면 책들이 그 수분을 종이니까 품었다 내뿜었다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책이 워낙 많으면 뭐 사실 공기 중에 분포하는 수분의 변화는 충분히 감당 가능해서 환기 정도만 잘 시켜주면 곰팡이가 슬거나 뭐 벌레가 생기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 책은 사실은 조금은 대충 보관해도 되지만 출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새 책을 팔아야 하는데 뭔가 장마철에 이걸 인쇄하고 이러면 이게 제품을 팔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관리가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보관뿐만 아니라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도 인쇄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 습도에 따라서 뭐 종이가 잉크를 더 많이 먹거나 그러니까요.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또 색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전자책으로 좀 갈아타는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본부장님께서도 좀 즐겨 읽으시나요? 저는 전자책 리더기를 여러 번 샀는데 한 번도 충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신 거예요? 호기심에 또 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관심을 갖고 또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 한두 번 써보고 별로였어요? 별로라기보다는 일단 종이책이 가까이에 너무 풍족하니까 굳이 전자책까지 선택을 해야 될 이유와 상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 전자책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자책이 아직도 전체 시장에서는 한 자릿수 비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확 바뀔 거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패드를 먼저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기본이니까. 책을 보기 이전에 이미 패드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세대들은 종이책보다 화면이 훨씬 익숙한 세대일 거잖아요. 네. 그런 시점이 오면 이제 급격하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죠.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은 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전망해보는 책을 가져왔는데 그중에서도 글, 책, 뭐 언론 이런 것처럼 이런 주제와 연관된 어떤 직업, 경험 이런 것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신간 골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 책은요. 20대 초반부터 작가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문화평론가로 다양한 글을 선보여왔고 최근에는 저작권 분야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지우 작가의 책인데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단어 3개의 나열이에요. AI, 글쓰기, 저작권. 생각을 해보면 AI가 본격화되면서 창조적인 일의 영역에 대한 지금 고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게 글쓰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AI, 글쓰기. 그리고 그런 글 쓰는 상황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면 글 쓰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 즉 저작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이 정지우 작가가 글을 쓰는 사람이자 저작권 전문 변호사니까 그렇네요. 이 당면한 3가지의 과제를 엮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이 저자는 이 주제가 우리 시대의 핵심 화두이기도 하고 또 본인에게 있어서 이런 시대에 내가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의 가치는 또 무엇일까?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 겹치는 지점이라서 책을 한 권 썼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AI가 글쓰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책의 차례를 한번 가안으로 잡아본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초안이 있으면 그거를 변화시켜서 살짝 발전시키는 바꿔서. 거는 굉장히 효율이 나니까 네.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더 실질적인 도움은 예전에는 그런 책들 있죠. 뭐
계산을 해서 답을 알려주는 책이라든지 뭐 IT 책 중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네. 이런 걸 편집자들이 다 예전에 실제로 해봤거든요. 왜냐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결과값이.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것들은 그냥 AI에게 검사를 시키면 네.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해주니까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작가분들도 네. 뭐 직접 글을 쓰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쓰는 글의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걸 찾아온다든지 또는 뭐 내가 쓴 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영역에서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지우 작가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뭐 인류 또 나, 뭐 인간 이런 사람들의 글쓰기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인간의 어떤 독특한 지점으로 얘기하는 것들, 뭐 이성적인 사고, 뭐 창조성, 뭐 감성, AI가 더 잘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다 대체되면 네. 뭐가 남는 거냐? 정지우 작가의 답은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그리고 이미 내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돌아보면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경험한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대체할 네. 수 없는 장면과 시절들이 있고 그때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작가는 인간적인 경험, 또 삶이 펼쳐지는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뭐 이성이나 창조성보다도 그걸 넘어선 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뭐 AI가 발전하고 알고리즘에 우리가 막 획책되고 해도 다시 우리는 이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I 얘기를 할 때 이걸 안 쓰는 건 사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쓰되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 잘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이미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이제 1장에서는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2장에서는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본인 얘기도 담고 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그런 착각을 한대요. 같은 물음을 던지거나 같은 요청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AI는 매 순간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 순간에 항상 새로운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혹은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질문을 던져도 그 답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 방법이 구체적인 제한 조건들을 많이 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뭐 나 대만 여행 4박 5일 가는데 일정 짜줘.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기는 어려운데 여기 여러 조건을 넣는 거죠. 나 대만 5월 5일부터 4박 5일 동안 가고 네. 뭐 내 아내랑 또 6살짜리 아이랑 함께 가는데 나는 타이베이에서 이틀을 묵을 거고 가오슝에서 이틀을 묵을 거야. 굉장히 우리 아이는 구체적으로. 뭐 성장통인지 관절이 약간 아픈 상황이야. 이런 걸 넣으면 걷는 것보다는 뭐 계단 같은 거 빼주고. 그렇죠. 다른 이동 방식을 제한할 거잖아요.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도 AI가 직접 쓰게 하는 것은 사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아직 받기는 어렵고 이 정지우 작가는 두 가지로 활용한대요. 첫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을 빨리 시키는 거. 일종의 보조 작가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쓴 글에 대한 검토. 이걸 맡기면 정말 직언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전 점검의 역할을 AI가 지금은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다. 결국에는 아무 생각 없이 AI가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판단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판단도 중요해지는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정지우 작가의 어떤 탁월한 관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물론 옳은 답을 빨리 얻고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이 대답을 내놓는 존재를 항상 결부지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도 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AI 글쓰기 시대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을 제외한 모든 것은 AI가 대체하게 되잖아요. 결국 내 삶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삶으로 내 글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만 있어서는 이제는 증명이 안 되고 네. 그 글 뒤에 있는 사람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AI 얘기할 때 워낙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이런 말을 들으면은 좀 고민도 하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을 이어보면 앞으로 글쓰기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해질 거냐? 결국 나의 이야기, 내 내면의 이야기. 이것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뭐 작가가 약간 감상적으로 여기다 펼쳐놓기도 했는데
아침 집을 나서면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느낀 감촉, 그 순간 떠올린 어린 시절의 어떤 순간, 그로부터 파생되는 어른이 된 나의 꿈과 불안, 이런 걸 AI가 과연 알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는 과제라는 거죠. 네, 마름모에서 나온 정지우의 AI 글쓰기 저작권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